그렇다면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은 부정, 부패와 뇌물의 연결고리를 끊고 조직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고양시켜 최종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뿌리내리는 문화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조직 상황을 잘 반영하여 의무를 식별하고 리스크를 평가하였는가, 해당 조직의 리더는 얼마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잘 기획되었는가,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자원이 주어졌는가,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서서히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나 5년, 멀게는 10년 후에 다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또 생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많은 분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또 생길 거라 확신해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생겨날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문제인식은 ISO 관점에서 리스크 평가라고 표현합니다. 리스크 평가는 우리 회사 내 또는 우리 부서 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부서 내에 있는 잠재 리스크, 즉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란 기업이 올바르지 못한 활동 또는 불법으로 발생하는 민사, 형사, 행정적 처벌을 포함하여 사회 통념상 윤리적, 도덕적이지 못한 일체의 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란 사람과 사람 간, 조직과 조직 간의 부정과 부패, 뇌물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으로 기업이 올바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포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시기에 여러분 개인의 도덕적 해이, 또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즉 리스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양식지는 리스크 평가서 또는 의무식별이라 불리는 표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내부 심사원이라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직 상황 또는 부서의 특성상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부서 또는 팀 단위로 한 명씩 내부 심사원이 계십니다. 내부 심사원들께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담긴 엑셀 파일을 통해 우리 부서의 리스크 평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리스크 평가표에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부서 상황에 맞춰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리스크는 과연 어떠한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는지, 그리고 리스크의 크기는 얼마나 큰 것이며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고안된 리스크 통제 시스템이라 생각하시고 현업에 계신 여러분께서 리스크 평가에 함께 참여하여 리스크를 찾고 예방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우리 회사는 건전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만 잘 관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부서와 관련된 회사가 부패하거나 불법을 저지른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이해 관계자 또는 제3자라고 부르는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아웃소싱 업체,
계약업체, 공급업체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란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의 개인과 조직으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 부품업체, 용역업체, 유통업체, 중개업체, 대행업체 등이 포함되며 때로는 국가나 규제기관, 지역주민 등과 같이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부서와 관련 있는 제3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업종별로, 지역별로 어떠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된 리스크를 근거로 높은 리스크를 가진 제3자는 철저한 데이터 수집과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 개인 정보 노출이라는 오픈뱅킹 협력업체 보안 리스크가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부문입니다. 이렇듯 제3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부서가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리스크 평가에 꼭 반영하여야겠습니다. ISO의 모든 것, 소록스 ISO를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찾으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